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종촌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김문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처음 겪는 온라인 수업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수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학년 자유학기 주제 선택 과목을 맡은 교사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번 활동 중심으로 했던 주제 선택 수업이었습니다. 2주 온라인, 1주 대면 수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온라인 수업으로 주제 선택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기에 제가 온라인 수업 때 했던 자료를 소개하고 오프라인에서 했던 수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자유학기 주제 선택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학기 수학 프로그램 브랜드명을 호기심 수학으로 정했으며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고 자료를 많이 찾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알려드리는 것들은 저의 창작물이 아닌 우수한 선생님들의 블로그나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업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둔 것은 주제 선택 프로그램도 수학 수업의 연장이므로 그냥 단지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수학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지,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는 교육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보통 주제 선택은 17차시로 구성되는데 저는 수업에 브랜드화를 시켜서 2차시씩 8개의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단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님 게임입니다. 첫째 시간에 하기 좋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에 하면 좋습니다. 준비물은 학습지와 바둑알인데 만약 바둑알이 없다면 학습지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님 게임의 대표적인 게임이 예능에서나 많이 나오는 베스킨라빈 31 같은 게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기 유발에 효과적입니다. 조별이나 2명이서 게임을 시키고 그 중에 필승 전략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는 조별 리그를 통해서 게임을 시키면 더 좋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꿔서 다시 게임을 시키고 다시 필승 전략을 짜게 한 후 교사가 필승 전략을 정리해주며 여기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는 프랙탈 카드입니다. 자기 닮음을 반복하는 구조인 프랙탈 구조를 알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가위나 칼로 자르게 합니다. 색지를 미리 여러 종류의 프랙탈 도안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두꺼운 종이나 A4 용지를 붙이게 합니다. 카드이기 때문에 접었다 펴면 프랙탈 카드가 됩니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인성교육과 연결하여 여백의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활동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입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배운 프랙탈 구조의 연장임을 설명하고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을 4D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종이접기를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우유곽을 이용해서 맹거 스펀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하지만 만들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협력하여 조별로 한 유닛을 만들게 한 후 결합을 하면 더 큰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D 프레임에서 육바리는 꼭지점, 빨대는 선분임을 알게 하고 과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몇 개가 필요할지를 구하게 합니다. 따라서 규칙성을 발견하여 우리가 만들지 못한 더 큰 단계의 구조물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링 아트입니다. 직선이 곡선을 만드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그리게 하기보다는 수학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프에서 반비례 그래프와 비슷하다는 것과 대응이란 개념을 가지고 규칙성 있게 연결하게 합니다. 학습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린 학생들의 샘플입니다. 만든 작품의 규칙성을 발견하게 발표나 토론을 시켜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격을 크게 잡으면 원이 작아지고 간격을 짧게 잡으면 원이 커진다 등을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링 아트 카드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이 활동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키트를 구입하여 스트링 아트 고리 만들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학적인 것은 원으로 보고 원을 주고 십각형을 작도해 보게 하였습니다. 십각형을 작도해 보기 위해 정다각형의 성질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후 하얀색 우드락에 학생들의 완성품을 붙여서 예쁜 액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실 뒤에 붙였는데 아주 예쁘고 뿌듯했습니다. 재료 구입 및 자세한 만들기 방법은 QR코드를 찍으면 자세히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몇 번 했지만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만들고 나면 좋긴 한데 생각보다 어렵고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오히려 테셀레이션 책갈피 만들기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직접 만들어 보고 차보고 움직여 보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팍타크로 공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직을 이용하여 선을 그어보고 오각형과 육각형이 몇 개인지 그것이 축구공의 구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축구공 속의 수학입니다. 1차 시에는 축구공의 역사와 준정다면체를 설명해주고 왜 축구공의 오각형과 육각형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게 하고 자연스럽게 오일러 정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1학년 정다면체와 연결하여 수업을 이끌면 좋고 EBS 매스에 좋은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시에는 직접 4D 프레임으로 만들 때 꼭지점과 모서리를 산발이와 빨대의 개수로 연결하여 지도한 후 만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축구공 키트를 따로 구매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고 좋습니다. 먼저 정오각형을 몇 개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정오각형을 만든 후 연결하도록 지도하면 학생들이 쉽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수학옷 만들기입니다. 수학을 입자라는 컨셉으로 학생들에게 미리 샘플들을 보여주고 준비해 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준비 안 해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차 시에는 불가능한 도형, 여러 도안, 수학 잡지, 검색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도안을 정하게 합니다. 저도 수학 명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준비물이나 하는 방법은 QR코드 링크한 블로그를 보면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참고로 옷을 구입하실 때 30수 옷을 구입하셔야지 잘 비춰서 덧칠을 하기가 쉽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테셀레이션 책갈피 만들기는 파나가 애셔의 작품과 정다각형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으로 1차 시를 하고 2차 시에는 책갈피를 만들기를 하면 좋습니다. 학습지 파일을 자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불가능한 도형, 스피로그래프, 칼레이도 사이클 등 다양한 주제들도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는 위에서 설명했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직접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콘텐츠를 구하기 쉬운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온라인 수업 때 사용했던 자료를 공유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까 고민하다가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혼자 배운 거라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라고 홈페이지처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 제가 했던 실제 수업들을 실시한 것은 6개입니다. 대면 수업과 다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암호, 다섯 번째 착시 불가능 도형, 여섯 번째 네모 로직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신기한 영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링크만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호기심 수학이라는 브랜드는 다 삭제하였고 단지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출받을 곳만 정확히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중에 샘플로 세 번째 암호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미테이션 영화로 동기화를 시켰고 앨런 튜링과 애플의 연관성, 암호의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보게 한 후 과제로 내용 정리를 시켰고 암호를 만들고 암호를 풀 수 있는 활동을 시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싶으신 분은 링크에 되어 있는 메일로 주시면 사용자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과제를 제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사가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받는 수업입니다. 앞으로 더 고민한다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제를 주고 프로젝트식으로 진행을 하게 하는 과제를 준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좋은 수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누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더라도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호기심 수학 인 온라인 저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겠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